네, 감사합니다. 사실 라지 투 매시브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을 단 하나의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디베이트 할 것도 없고 여러 옵션 중에서 환자한테 정말 적절한 그런 걸 선택해서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환자도 편해야 되고 서전도 편하면 훨씬 좋고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발표드린 저희가 항상 만나는 거죠. 저희들의 딜레마 55세 딴 데 수술했고 바이셉스 테노토미를 딴 데서 했어요. 기왕선생 걸 못해. 페인바스 8 55세인데 마일드한 디저트를 체인지. 참 이런 사람들 어떻게 치료할까? SCR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 고민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 최근에 나온 이런 제품이 있어요. 방석처럼 서브아크루말 스페이스에 녹는 풍선을 집어넣어서 이런 서브아크루말 스페이스를 넓히는 거죠. 실제로 발표한 테크니컬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실제로 외래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벌릴 수 있다.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런 테크니컬 한 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데켈이라는 사람이 요 사람이 발명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처음엔 테크니컬 로트 수준에서 발표를 하다가 레트로스펙티브 시리즈 최근에는 5년 팔로우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 상당히 좋다고 고무적으로 발표를 했었고 85% 이상의 롱텀 팔로업의 세티스팩션과 펑션을 보고하고 있어요. 아주 가성비가 좋다는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걸 본 거는 제가 2014년도에 유러피안 트래블링 펠로우를 갔는데 라포세가 스몰 테어를 수술하고 풍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게 뭐지? 봤더니 물어보니까 스프린트래요. 인터널 스프린트. 꼬맨 거를 보호하겠다고 그래서 두 달이면 다 녹는데 3개월이면 다 녹는데 자기를 무조건 다 쓴대요. 한 2,000유로 해요. 꽤 비쌉니다. 이걸 다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널 이거 좀 너무하다. 맨날 저희 학교에 초대했는데 1등석 달라고 그러고 막 지사 이렇게 그랬어요. 인터널 스프린트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또 이렇게 바이오메케니컬 스타디에서 컨택트 스타디를 했더니 이 벌룬을 집어넣었더니 여러 가지 웨어 캐러티스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최근 이런 바이오메케니컬 스타디도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이런 혹시 녹는 제재가 들어가서 사이노바이티스가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안 생길까? 수도팔수 환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합병증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고된 합병증은 거의 없어요. 사이노바이티스가 일부 있고 초기 때 사이즈가 안 맞으면 좀 마이그레이션 돼서 심통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저자들은 수도팔수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몇 번 해보니까. 또 한 가지는 정말 롱텀이 되면 레디올로직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한 20% 정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펑션은 좋은데 20% 정도에서는 레디올로지컬이 안 좋아진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인스페이 이런 풍선만이 그럴 것이냐. 우리가 꿈했던 로테이트 커프 리페어도 나이가 들면서는 다 OA 체인지가 오거든요. 또 어쨌든 이러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세색에서 2명의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선생님이 발표를 했어요. 안 좋더라. 내가 해봤더니 안 좋다. 라고 그런 시리즈를 발표를 했는데 이분들은 좀 자세히 볼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회사에서 레코멘드 한 대로 그냥 풍선만 집어넣었어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한 30분 내에 수술을 끝내는 풍선만 집어넣는 수술을 했었고 그거는 결국 안 좋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신경외과 선생님 손에 들어가거나 여기 신경외과 선생님 안 계시죠? 재활의학과 마취 통증학과 손에 들어가면 정말 저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이 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저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가격을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여러 가지 좀 시리즈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논문을 모으는 중이고 한국 논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시험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처음 시작은 이 몹쓸 것을 시장에 들이면 안 되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컨플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쓰게 하려고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이니셜리. 그래서 저의 인디케이션은 회사는 조금 대부리망하고 집어넣고 ROM을 빨리 시켜라 하는 것이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한정을 시키기를 이게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만 쓰이게 하려면 irreparable rotator cuff tear 분명히 안 당겨줘야 되고 저의 인디케이션 중에 하나인 휴머스 헤드가 올라가 있는 픽스드 스트레스에서도 내려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플렉시블한
이런 휴먼 헤드 엘리베이션에서만 사용해야 될거 생각해서 이런 인디케이션을 잡았고, 저는 수도 파랄라이시스를 컨트라 인디케이션을 잡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꼬맬 수가 없었으면 슬링은 안 하고 했고요. 좀 꼬맸으면은 4주 정도 슬링을 하고 ROM을 빨리 시켰습니다. 61세, 페인바스 7, 건설업자고요. ROM은 괜찮았어요. 좀 리미테이션이 있지만 페인이 8 정도였었고 엑스레이가 이래요. 60세 이 정도. 뭐 하시겠습니까? SCR, 바이셉스 라우팅. 저 좋은 옵션일 수도 있어요. 아스트로플라스 좀 젊죠.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좀 이렇게 내려와요. 이 사람 저는 그래서 적절한 인디케이션을 생각을 했었고 MRI에서 이렇게 좀 보입니다. 뭐 OHG 좀 있고요. 안 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쪽 뒤쪽 파셜 리페어하고 풍선을 집어넣었어요. 보통 저는 이 사람들 제조사에서 만드는 인디케이션하고 좀 달리 충분한 디컴프레션을 합니다. 벌섹토미를 앞쪽, 뒤쪽, 안쪽, 뭐 바깥쪽 다 충분히 벌섹토미를 해서 환자의 페인 소스를 없애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CL 리가멘트도 윌리즈를 해요. CL 리가멘트 윌리즈를 하는 거지 사실 리섹션 하는 거 아니죠. 윌리즈를 하면 나중에 물 빠지면 좀 다 분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CL 리가멘트도 윌리즈를 하고 로테이터 인터벌, 코라코 휴메럴 리가멘트를 코라코이드 베이스에서부터 이렇게 윌리즈합니다. 아크로메플라스티도 해서 아크로메 휴메럴 디스턴스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아크로플라스티를 하고 GT 스포가 있는 경우에는 GT도 튜브로플라스티를 합니다. 그리고 꼬맬 수 있을 건 꼬매줘요. 꼬맬 수 없으면 꼬매만큼 앞뒤로 꼬맬 수 있으면 아까처럼 꼬매주고 처음에는 안 꼬맸다가 최근에는 꼬매기 시작합니다. 다 꼬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쪽은 당겨질 것 같고 이쪽은 안 당겨질 것 같으면 요만큼을 꼬매는 거죠. 꼬맬 만큼 꼬매고 이 환자의 사이즈를 잰 다음에 파셜 리페어를 했어요. 앞쪽 꼬매고 뒤쪽 꼬매서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조금 작게, 아까보다는 작아졌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도저히 옳지 않습니다. 뭐 패치를 그래프트 할 수도 있고 SCR 할 수도 있고 바이셉스가 있었다면 바이셉스를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나온 도식도인데요.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집어넣어요.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싹 뺀 다음에 노멀 셀 라인을 집어넣습니다. 이 재질은 그냥 풍선이 투명한 풍선으로 되어 있고 재질은 녹는 재질이에요. 뭐 PL, 뭐 GA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 앵커 재질과 비슷해요. 집어넣고 쉬스를 뺀 다음에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뽀글뽀글 차면서 꽉 차게 됩니다. 회사가 얘기하는 것은 풀 인플레이션을 시키지 말고 조금 물을 빼서 우리 방석처럼 푹신푹신한 쿠션을 만들어서 방석 역할을 하게 하라예요. 처음엔 좀 그렇게 했는데 최근엔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 물을 채우고 조금 빼서 푹신푹신한 걸로 만들고 요게 이제 플러그거든요. 그 풍선을 막아주는 요걸 딱 뺀 다음에 돌리면 요 풍선이 요게 딱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당기면 딱 막히고 딱 방석 하나가 이제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 아크로미온과 보시면 좀 쿠션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바이셉스 리루팅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인트라아티큘러에서 딱 잡아주고 있고요. 포스트업 엑스레이 보시면 프리업 때 이랬던 거 스트레스 엑스레이 이렇게 보이죠? 2년째 엑스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6mm 정도 이상은 유지가 돼요. 이 사람들이 이게 2년 팔로우 환자인데요. 소노를 봤더니 저는 MRI 찍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꼬맨 게 별로 없고 리페어한 게 아니니까 초음파를 봤는데 SCR처럼 그 위치에 뭔가 파이브로틱 밴드가 있어요. 혹시 스카티슈 같은 게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 있고 이제 올 사람들은 저 MRI를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뭔가 생겼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요. 펑션 좋고 페인 없이 뭐 잘 쓰고 있습니다. 완전. 너무 만족해하고 있고. 제가 한 23명을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18명이 6개월까지 왔고 12명이 1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마 올 연말쯤에는 논문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대략 62세고 수술 시간이 금방 마취 시간이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사이에요. 리페어하고 좀 더 걸리겠지만 바이셉스가 23명 중에서 썽썽한 사람은 6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일리페어를 하니까 대개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를 쓰게 됐고 수술한 직후에 초음파를 찍었더니 전부 다 제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대개는 수도펄시가 3명 있었고 ER 레그 사인 포지티브가 5명이 있었어요.
스테어 사이즈는 보통 한 4cm 정도 AP랑 리트랙션 보면 레인지 오브 모션이 6개월, 1년째 좋아지고 있고요. 수도펄시가 6개월째는 새로 생긴 사람이 간혹 있었어요. 3명 정도는 수도펄시가 새로 생겼다가 한 명 수도펄시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10번이에요.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 명은 수도펄시가 중간에 돌아왔고 두 명은 ER 레그 사인도 돌아왔고 한 명은 ER 레그가 유지되고 있고 1년째 이 새로 생긴 수도펄시는 1년째 다 돌아왔어요. 포스 커플이 생겨서 그런 것 같고 다 좋아졌고 아까 그 10번 환자만 계속 수도펄시가 남아있는데 ER 레그 사인도 좋아지고 한 명만 남아있는데 보면은 펑셔널 스코어도 6개월, 1년째 더 좋아지고 3개월째, 6개월째 초음파에서 다 업섭션 됐습니다. 하나도 안 남고요. 1년째도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아크로미 휴머 디스턴스가 프리업 때 평균 6.4, 스트레스 때 8.2까지 가는 것이 파이널 때는 지금 한 7mm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까 그 문제 10번, 문제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펑션은 뭐 아프지 않으니까 그분만이 아크로미아 휴머 디스턴스가 2mm 정도로 낮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6, 7mm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파셜 리페어한 거와 안 한 거는 사실은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데 좀 더 파셜 리페어한 게 좋은 경향으로 나타나고는 있었습니다. 컴플리케이션 하나도 없었고 약간의 시노바이트스 때문에 좀 아파했던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었습니다. 즉 회사랑은 좀 달리 회사는 미니멀 디컴프레션을 했는데 저는 페인을 줄여주고 적절한 사이즈를 찾기 위해서는 풀 디컴프레션에 아크로미오플라스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풍선을 좀 더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는 서브스캡 리페어가 있으면 테어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빠진다고. 근데 사실은 서브스캡이 없다고 앞으로 빠지진 않고 서브스캡은 수도펄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브스캡을 있어도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브스캡을 적극적으로 꼬매주고 인프라를 꼬매준 다음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회사는 좀 작은 거를 더 선호를 해요. 이게 움직이는 일이 좀 많았었나 봐요. 처음에 걔네들이 할 때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어차피 6개월째 전부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인플레 좀 큰 걸 씁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좀 덜 시키고요. 좀 빵빵하게 채워놔도 환자가 어쨌든 약간 슬링을 한 다음에 다 업섭션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맥시멈 디컴프레션을 하고 아크로미오플라스티하고 파셜 리페어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좀 큰 거를 빵빵하게 집어넣고 한다면 힐링되는 동안에 파셜 리페어 하는 동안에 충분히 아크로미오 휴머 디스턴스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 논문에서처럼 포스트업 펑션과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트업의 아크로미오 휴머 디스턴스예요. 근데 그게 4mm 정도였어요. 저희 팀 결과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아크로미오 휴머 디스턴스를 유지시켜줄 수 있으면 앞뒤에 포스 커플이 작용을 하면서 환자가 아까 펑셔널 리페어라고 했는데 펑셔널 리페어를 할 수 있는 거죠. 펑셔널 커프 테어 상태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환자도 되게 안 좋아 보이고 리버스의 캔디데이트 같지만 좀 헤드가 당겨져 내려오면 풍선 넣고 1년째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잘 쓰고 안 아프게. 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리헵을 잘해서 그런가 파셜 리페어의 효과인가 우리 김선재 교수님 논문도 있지만 파셜 리페어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파이브로틱 캡슐이 남아있는 게 SCR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좀 더 나머지 환자들은 제가 MR을 좀 찍어보고 발표를 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스 커플을 만들어서 펑셔널 로프테이크 커프테를 만들고 그걸로 아크로미오 휴머 디스크가 유지가 된다면 환자는 잘 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셀비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20명밖에 안 되는 또 아직은 인디케이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롱텀 팔로우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 같으면 안 하려고 이거를 허가를 못하게 하려고 시작한 임상 연구였는데 해보니 irreparable 하지만 환자가 스트레스 엑스레이에서 휴머스가 아래로 내려오는 환자라면 말씀드린 대로 full decompression 우리 보통 하듯이 full decompression, 아크로미오플라스티, 파셜 리페어 하고 조금 큰 사이즈의 풍선을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슉 집어넣고 빨리 ROM 시키고 그렇게 유지를 할 수, 포스 커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 환자를 펑셔널 리페어, 펑셔널 로테이트 커프 테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좋으면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좀 안 좋으면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리버스를 하든지 해야겠지만 충분히 이런 셀비지 오퍼레이션에 하나의 중요한 아주 쉽고 좀 컨스탄트한 결과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